분위기 바꿔볼까요? 자,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일이 참 많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일째 됐죠. 지난달 26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27일 날 화이자 백신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초 이제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 또 65세 미만 환자분들이 일단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건 혹시 새치기를 누군가 하지 않을까. 어허.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입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경기 동두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진, 네. 그다음에 환자, 네. 그다음에 기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어허. 기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분이나 가래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타가 좀 넓습니다. 아하. 그걸 악용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동두천에 굉장히 요양병원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나 환자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쓱 한 거예요. 어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이 네. 제보자 얘기를 따르면 다른 접종자들이 하루 전 보통 이제 예진표 같은 걸 써내는데 새치기를 한다면 거기서 예진표를 썼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뭔가 맞으면 안 될 사람 아닌가라는 충분히 의심이 들죠.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네. 병원 이사장 동생의 부인과 그 관련자들이었습니다. 어허. 물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죠. 목격담에 의하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앞줄에 후다닥 나타나더니 접종하고 후다닥 사라졌답니다. 세상에. 네, 저는 저기 동두천 수사과장에서 저 병원 압니다. 어딘지. 아하.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 의사, 환자, 종사자는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낯선 사람이 몇 명이 와가지고 새치기에서 문진표 거기서 작성하고 하는 네.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네. 이게 문제가 돼서 확인이 됐어요. 아하. 확인을 해봤더니 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사장 동생의 부인입니다. 아하. 이사장 동생분은 저기 관리부장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하, 병원에.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네. 자기 아내는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 이사다. 네. 내 아내가 이를테면. 네. 그래서 문제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진짜 사회 이사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그러겠죠. 그랬더니 확인을 했었어요. 10년 전에. 확인해서 예, 10년 예, 전에. 예, 10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10년 전에 그만둔 사람인데 또 저 맞췄다고 그런 게 말이 되느냐 또 따지니까 네. 앞으로 감사가 조만간 한 사람 빌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3월 중순경에 빈대요 자리가 네. 거기에 내 아내를 앉히려고 하는 등재 중이었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등재 예정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게 잘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참 이게 콧구멍이 두 개라서 숨을 쉽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백주에. 그런데 홍종성 기자님, 정말로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백신이 필요하고 이 앞순서로 맞아야 될 분들은 저곳에서 일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이제 화가 나는 이제 포인트가 여럿이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 병원에서의 해명입니다. 여기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회 이사도 직원이니까 맞을 수 있다. 말하자면 그 관리부장의 아내분뿐 아니라 다른 사회 이사에 지금 함께 같이 맞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 아닌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정상 문제 없다. 정말 행정상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맞아야 되는 의료진이라든가 병실 매일 깨끗이 청소해 주셔야 되는 미원 이런 분들 중에는 아직 접종하지 못한 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런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직 맞지도 못했는데 먼저 맞았다는 거 여기에서 더 화가 납니다. 병원 측 얘기가 보세요. 이사도 병원 종사자다. 행정상 문제 없다. 그렇게 행정 절차를 잘 지켰습니까, 평소에는? 꼭 이럴 때는 행정상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게 문제될 걸 몰랐을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지금 이런 불법 사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부터 시작해서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정세균 총리가 시청자 여러분의 심정을 딱 한마디로 대변했네요. 김복주 의원님 네.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진짜. 한마디로 아주 파렴치한 반칙을 행사한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 이왕 접종했으니까 그 병원에서 그 봉사활동 열심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동두천 씨가 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선제 이 접종 파악을 해가지고 한 80여 명을 외국인들 확진자 찾아내가지고 꽤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죄를 뿌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두천 시에서 이 해당 병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배부에서 이 접종하고 남은 그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부 회수했고요. 아하. 위법상 시 관련법에서 아마 이제 드러나면 제재할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아니 위탁계약,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응징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조치로 양지민 변호사님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마도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1차 우선순위자들은 다른 곳에서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이 지난달 26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관련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게 참 사회적인 약속인 것이고 그렇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인데 맞아요.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작 맞추지도 않고 새치기를 했다라는 게 참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방역 당국이 또 하나의 전쟁과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입니다. 그 가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정부가 백신에 물을 타서 분량을 늘린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이 돌아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양을 늘리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희석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이 아닌 식염수를 사용하고 이것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FDA에서 인증한 정식 사용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가짜 뉴스는 뭡니까? 네, 백신으로 몸속에 무선 인식 칩을 심는다? 이건 들어봤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하. 실제로 지난달 25일에 인천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칩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단을 길거리에 붙이고 다녔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백신을 맞으면 치매가 유발이 되거나 유전자가 변형된다 이런 가짜 뉴스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네. 백신의 RNA가 사람의 DNA를 바꿀 수가 없다. 네. 백신의 유전 물질은 분해되는 것으로 인체의 DNA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방역 당국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네요. 코로나랑도 정체가 있는 코로나랑도 싸워야 되고 이런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와도 또 싸워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임에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백신 관련 허위 조작된 정보는 지금 이 사이트 주소가 보이시죠? 혹시라도 이런 게 지금 나도입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저 주소로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창이 열려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게 지금 코로나를 잡는 것만큼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뭐 재난지원금도 지금 이제 속속 지급될 예정입니다만 많은 분들 특히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눔 곳간이라는 곳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과 생필품을 좀 무료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 나눔 곳간이 생기게 됐고요. 이용 대상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실직을 하셨거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쌀이라든지 라면 아니면 생필품 이런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한 번에 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그 각종 물품들이 다 비치가 돼 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5만 원 내에서 5만 원 한도에서 가져가는데 세상에요. 이곳이 나눔 곳간이요. 곳간은 넘쳐나도 좋잖아요. 지금 국면에서. 그런데 이곳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는데 그냥 준다고 해서 아침하고 나와서 술을 한번 받아봤어요. 어머님은 뭐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진 않으시는데. 그냥 다른 데 가보자 해서 한번 가봤어요. 나눔 곳간에 위기 상황이 아닌 시민분들이 오시다 보니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백신 세치기 접종도 그렇고 이 나눔 곳간에 그냥 무료로 준다길래 와봤어요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왜 이럽니까 정말. 진짜 비양심 이용자들이네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장발장,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자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무슨 뭐 법령에 뭘 정해서 어떤 기준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서면 받는 거거든요. 아까 인터뷰 보셨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기 준다 그래서 왔어요. 본인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저 비양심 이용자들 전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20% 정도가 아이고,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대부분 이용자 대부분이 뭐 쌀이나 라면 같은 것을 좀 선호를 하는데 뭐 예산과 후원 부족으로 지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저 생필품들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비양심 이용자들 모두에게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걸까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작 어려운 분들 못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님 이 말도 일리가 있어. 이 비양심 이용자들 막으려다가 진짜 선의의 피해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양심자들 골라내는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인적사항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작에 어려운 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꺼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꺼리는 거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사실 이게 도와주고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네. 양심 없는 짓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양심 없는 짓도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저런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로 양심을 내다 파는 일이 없기를, 근절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